시작을 해보죠. 일단 간단한 계산 문제는 좀 건너뛸 텐데, 네, 건너뛸 텐데요. 자, 저기 7번 봐볼게요. 7번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하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자, 먼저 두 가지를 정리할 거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적분에서 속도라는 개념이 반영이 되는데, 그 속도 뭐 이런 거, 이런 물리하고 연관시키는 걸 조금 낯설어서 그거에 대한 좀 기초적인 거 정리를 하고, 두 번째가 뭐 다항함수에서 넓이 공식 있죠. 넓이 공식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속도와 미분. 자, 물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속도하고 속력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얘하고 배치가 되는 게 위치의 변화량, 변이라는 표현이랑 이동 거리라는 표현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 그래서 얘는 그 데이터가 그 벡터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얘는 이제 스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얘는 그 양만 존재를 하고, 얘는 양과 방향, 즉 수학에서는 이제 부호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한 거를 이제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이동한 건 플러스인데 이렇게 이동한 건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변이와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두 점 사이에 자,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이런 움직임에서 변이를 계산을 하자면 얘하고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변이가 된다면, 거리는 요 흰색 다 이동한 이 자체가 거리가 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하고 속력도 이제 같은 관계인데, 내가 어떤 속도를 vt라고 나타내서 그 시간에 따른 속도가 t에 관한 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속력은 그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vt의 이제 절대값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이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자, 변이는 부호가 있고 거리는 부호가 없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좀 잘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색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저기 심화 미적에서 했었죠. 흰색 그 거리를. 이 흰색을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매 순간의 그 속도의 크기를 적분을 했었죠. 그래서 x의 속도, y의 속도를 제곱을 해서 그 크기를 이제 그 x의 범위만큼 이렇게 적분을 했었는데, 그것도 시간 미적분에 나오면 그 얘기 또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그 위치와 그 저기 속도. 자, 그래서 그리고 위치의 변화가 있기 전에 이제 위치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변이는 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건데, 그 위치를 보통 st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그 st를 뭘 하면, 미분을 하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걔가 이제 속도가 되는 건데, 미분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이 속도를 적분을 하면 다시 이제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얘를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왜 그런지 그 생각을 해보면 라이프니츠의 미분 표현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자, 얘를 미분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ST를 ST의 미소 변화를 미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눈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변이가 되는 거죠. 미소 변이. 위치의 작은 변화니까. 그래서 그 위치의 작은 변화에 시간에 따른 그 변화율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고, 또 속도의 그 미소 변화가 바로 이제 가속도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 위치는 여기였다. t를 또 대입하니까 어디 위치가 여기였다. 그 위치 차이가 변이가 되는 거고, 이동 거리라는 개념은 그 처음과 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을 다 보는 거로서 이 꼬부랑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심화 미적분에서 t를 이용한 방식이랑 그냥 x를 이용한 방식이랑 이렇게 두 가지 배웠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속도하고 속력의 관계는 속도에다 절대값을 하면 속력이 된다.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왼쪽으로 5만큼 움직이는 건데, 속력은 그냥 5의 그 크기만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좀 쉐도잉하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이차함수에서 여기 있는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4차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4차부터는 그게 일반화된 식이 있는데, 일단은 그 3차부터는 또 이런 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근 사이에 이루는 공식이고, 여기서는 하나의 중근과 다른 하나의 근이 이루는 넓이 S. 자, 얘를 S1, 얘를 S2라고 할게. 자, S1과 S2를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죠? S1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얘를 2차식으로 두고서 저 적분을 직접 해보시면 돼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해보시면 되는데, 너무 간단한 식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분한 맨키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요거랑 S2가 좀 낯설 수 있지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1로 바뀌고 여기는 4로 바뀌죠. 그리고 저거를 좀 일반한 식이 또 이제 그 자체가 있긴 하거든요. 넓이 S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근은 두 개로 제한을 해요. 베타의 n승 이렇게 있을 때 그 넓이 S는 뭐 n 플러스 n의 팩토리얼 그런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여기다 써주긴 할 건데, 어쨌든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일단 당장 7번 문제 풀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펼쳐나가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빌드업 개념을 보고서 어렵지 않지만 7번 문제를 보시면, 잠깐만. 두 개의 속도가 주어져 있죠, 조건으로. 어떤 A라는 지점에서, 포인트만 볼게. A라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진대. 그럼 A 값을 구하고 나서 2분의 A에서의 Q가 움직인 거리는, 또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먼저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V1이랑
V2가 같아진 그 t 값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은 t 3승 마이너스 13t 제곱 플러스 42t가 돼서 자 t를 묶으면은 그 t 지점이 나오겠네요. 42니까 7,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가 6 또는 7이 나오게 돼요. 근데 처음으로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6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t가 3에서 q가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얘를 갖고 거리를 재라는 거죠. 자, 근데 변위를 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거리를 재라고 했으니까 그 식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스텝 1. 스텝 2는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6t인데 이제 거리를 재야 되니까 저기 속력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0부터 3초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0하고 6을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녀석이 그려질 건데 얘를 그냥 속도를 적분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뭐 왼쪽 방향으로 얼마다 이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움직인 거리를 재라고 했으므로 나는 그 속력을 적분을 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올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부호만 바뀌게 되겠죠. 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공교롭게도 0하고 6의 그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도 더 해볼게요. 여기 3이 축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차함수 넓이 공식에서 이걸 실제 적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넓이 공식을 쓰신 다음에 반댐을 쓰신 다음에 플러스로 하시면 되는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혹시나 적분 계산을 하셨을까봐. 예.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답부터 구해내고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이 문제를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래서 그 아까 그 공식 그걸 대입하면은 넓이 S는 6분의 최고차항 기수는 1이고 6의 3승이니까 넓이는 36이 나오는데 요거의 절반이 18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의 특성. 우리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 이차함수, 삼차함수, 사차함수의 모든 것, 비율 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대칭성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오늘 정리를 해볼 건데 그 가장 처음이 이차함수. 자, 이차함수는 이제 소위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죠. 이차함수에서 좀 시그니처 구조가 되는 녀석이 이 축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인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차함수는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선대칭. 선대칭이 갖는 의미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로로 이렇게 축에 수직이게끔 선을 그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항상 축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바꿔 말하면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가면은 저기에 다다를 수 있죠. 그래서 공간 좀 내가 그거를 아쉽게 했는데 자, 요 말을 정리를 해보면 축을 A라고 했을 때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그 두 녀석의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이제 X는 A에서의 그 선대칭 도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1대1 함수 같은 거 x1, x2가 다를 때 f1, x1과 fx2가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식이 이제 여기 대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이차 함수가 뭐 요걸 따른다. 그럼 축이 바로 3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야. 선대칭이니까 뭐 중점이 항상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말인데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중점이 여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근을 구하고자 할 때 내가 이렇게 그었던 것을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럼 그때마다 두 개의 근이 각각 생기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베타2, 알파3, 베타3. 한 가지 물음을 던질게요.
얘네들의 합이 항상 같을까요? 네, 같습니다. 뭘로 같죠? 축의 2배로 같아요. 왜냐하면 저 2차 방정식을 내가 최고차의 개수 그냥 1이라고 맞추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그 축의 방정식은 얘가 이제 두 근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두 근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을 내면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근의 중점을 계산을 하시면 첫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축을 구해낼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자, 근과 개수 관계 이용해서 축을 구해낼 수 있다는 포인트, 요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빨간색 여러 개 그은 거에 대한 건데, 내가 이 녀석과 어떤 상수함수를 이렇게 연립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상수함수는 근이 2개인 경우만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K가 이렇게 넘어가서 어떤 2차식과 상수함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변형시켜서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2차식과 X축의 관계로 그 관계를 트랜스폼 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 별명으로 뺄셈 함수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저 뺄셈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근과 갱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변화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K가 넘어온 것이 두 근의 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수함수 K 값이 이렇게 변모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변함이 없어요. 뭘로 변함이 없어요? 축의 2배. 축의 2배. 자, 이거하고 결이 비슷한 얘기를 3차에서도 할 거고 4차에서도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으로 너무 그냥 그 틀에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대칭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3차 함수 정도만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나온 김에. 공통수학은 지수함수가 지수함수를,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를 공통수학에서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그 고등학교 국가관에 걸쳐서 함수라는 이제 소재를 배우는데, 얘는 다항함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다항함수인 함수와 다항함수가 아닌 모든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부르고, 그 초월함수에는 그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저기 막 유리함수,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이요. 수함수가 이제 요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수함수에서 삼각함수, G 로그 함수 배우죠. 근데 그 미분은 그러니까 공통범위. 그러니까 공통범위에서는 초월함수의 미분은 다루지 않아요. 공통범위에서 이거에 대한 존재는 배우지만 전 배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통 영역에서는 얘네를 갖고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보시면은 보통 다항함수를 소재로 많이 삼아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뭐 3차 함수다, 4차 함수다.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개념을 정리를 하면, 이 3차 함수라는 이 네 글자가 굉장히 많은 단서를 주는 건데, 이 네 글자 존재만으로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3차 함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게 돼요. 자, 첫 번째 그래프. 3차 함수라는 단어 자체를 문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 칠판에 쓴 이 내용이 그려져야 돼.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고요. 그거의 첫 번째 소재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최고 차이인 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봤을 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죠? 2차 함수는 그 요거 하나밖에 없죠. 최고 차이인 계수가 양수일 때. 자, 기울기가 양수일 때 1차 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내가 그 3차 함수식을 fx는 x 마이너스 최고 차이 기수 그냥 양수니까 1이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몇 개가 같은지를 중심으로 저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타입 1, 타입 2, 타입 3. 극값이요, 극값. f 프라임의 여기 x가 최고차이 1이었으니까 3이겠죠?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q. 자, 극값이라는 지표를 갖고 3차 함수를 봐보죠. 얘는 극값이 한 개, 두 개가 있죠. 극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근입니다. 그냥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어떤 케이스죠? 어떨 때 이런 그림이 나오나요? 이런 건 그 3차 버전에서 소위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3중근일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극값은 아닌 이유가 증가하던 게 다시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 돼요. 자, 이 녀석의 도함수를 그려보시면 y''은 3x-1제곱 이런 식으로 그 도함수가 완전 제곱식을 띠게 되는데, 이런 접하는 상황에 도함수의 그래프 여기다 그려보면 우리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뀐 극소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어때요? 얘하고 공통점인 점은 f'이 0이라는 지점은 공통적이지만 증가하던 녀석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개형이 그리게 되고, 얘는 이제 이계도함수 범위 내에서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곡률이 변한다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변곡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도함수의 관점에서 짝의 차수 근을 가지면 이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관계가 이렇게 관통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있고 접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있죠. 기하학적으로 그냥 만나는 거랑 접하는 거, 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냥 만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기하학적 관계를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식을 이제 f하고 g라고 했을 때 그냥 함수값이 같은 것만 씁니다. 얘도 일단 만나니까 함수값이 같은 걸 쓰는데, 얘는 뭐가 추가가 됐었냐면은 그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같다라는 것도 같이 추가가 됐었죠.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f'의 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0인 순간이 한 번도 없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 함수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3차 함수? 이게 아니라 저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무조건 그래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이따 우리 20번, 21번 다 해볼 건데요.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들도 되게 많고 무슨 되게 복잡한 걸 GX로 정의하고 되게 복잡한 걸 HT로 정의하고 이런 거에서는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버려서 그냥 떼버리는 거거든요. 다서 포기하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지금 목표로 그 이전의 문제만 좀 목표로 두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연습 자체는 킬러 문제도 그냥,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킬러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따 가서 얘기해보겠지만 어쨌든 그 결론 내 말 한 줄 요약은 3차 함수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래프 이 세 개 중에 하나겠구나 이 생각하라는 거야. 첫 번째. 이 말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수학 2에서 요즘은 안 배우는 데가 없는 비율 관계라는 건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2번하고 3번은 솔직히 별로 말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하죠. 얘네는 증가함수고 둘 다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래프가 말할 만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얘네들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리키는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이따 그 문제도 봐보겠지만 그래서 거의 1번에 해당하는 타입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3차 함수에서 나는 좀 특이점을 세 군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특이점은 재밌는 게 다 뭔가가 0일 때입니다. F 프라임이 0일 때 이제 그런 변곡점이나 특이점이 아닌 이상 그 극점이 되고요. 얘는 변곡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지점을 잡아서 내가 영역을 자 이렇게 쪼개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극점이랑 함수값이 같은 그 연장선을 그어서 그 만나는 요 지점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그림이 좀 지저분하죠. 그럼 4개의 영역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얘네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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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그 이유는 다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디서 써먹을 수 있느냐? 내가 극점의 x좌표가 3이에요. 여기 그 x좌표가 5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x좌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차이가 2죠. 2인데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2잖아. 비율 1짜리는 1만 증가하면 되니까 6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일단 실용적이어야 되니까 이 비율 관계의 효용성에 대해서 먼저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비율 관계의 효용성. 자, 특이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존재하는데 이 비율 관계는 이 특이점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극대값이랑 똑같은 점의 x좌표를 알아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랑 똑같은 지점에 이 x좌표를 또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 싹 다 엄청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몇 개 해볼까요? 일단 적용을 해야 되잖아. 비율 관계, 와 대단한 거 있네요. 근데 자기 혼자 문제 풀려고 하는데 그걸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래서 비율 이쁜 거 얘기하려면 9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어떤 x좌표를 2개 줬을 뿐인데 이걸로 우리는 네임드들의 x좌표를 바로바로 한순간에 구해낼 수 있다라고요. 변곡점 형님의 x좌표, 극대, 극소의 x좌표를 어떻게? 자, 이거 비율 4짜리죠. 뭐가? 8이라는 길이가. 그럼 단위 하나당 2짜리죠. 여기 3이고요. 여기 5고요. 여기 7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딱 2개만 알면 되죠. 2개만 알면. 비율 관계 효용성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정리를 해보면, 그 네임드들의 네임드는 이제 극대 극으로 묶을게요. 극과 그다음에 변곡점. 근데 극대값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를 극함이라고 할게요. 얘네들 중에 2개만 알면 나는 다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확장 꼭 이렇게 상수 함수랑 다루지만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뺄셈 함수에 대한 내용과 콜라보를 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뺄셈 함수 콜라보. 우리가 보는 많은 문제에서는 3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되게 많이 엮어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림이 확 망가졌죠. 막 이렇게 다 망가졌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교점은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F 이퀄 F라는 함수랑, 그러니까 Y는 F, 그 다음에 Y는 G라는 이 함수를 연립해서 이거를 세 개의 근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연립하게 되면 F는 G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F 빼기 G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얘를 h라고 생각해 보면 이 h를 내가 별명으로 f하고 g가 빼갖고 생긴 함수니 뺄셈 함수라고 별명을 붙여줄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h가 0은 뭐예요? x축을 가리키죠. 그래서 h라는 함수랑 x축의 교점 관계로 분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얘는 3차 함수를 내가 그린 거고 얘는 1차 함수라고 그린 거예요.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게 되면 몇 차 함수가 나오죠? 3차 함수죠.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왜냐면 1차 함수는 3차 함수 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h는 3차 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얘 f하고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그려지게 되면 아까 내가 말했듯 여기서 나왔던 그 알파, 베타, 감마 세근과 알파, 베타, 감마 세근과 여기서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같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분석보다는 여기 이런 분석이 조금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의 그 핵심은 이 분석을 이 녀석의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지금 비율 관계 얘기하다가 넘어왔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그림을 만나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니 여전히 비율 관계는 유효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자체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랑 똑같은 이런 애들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의 그 극소 포지션이 되는 거고 얘가 그 극대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극소함 포지션이 되는 거고 얘가 극대함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변곡점 요거, 그러니까 네임드 점이 요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이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y축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전히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 3차 함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비율 관계에 의해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지점. F2'이 0으로 가는데 중근이 아니라 홀수 차승근으로,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다면 X-K의 1승 이런 식으로 F2'을 0으로 만들거나 3승까지도 괜찮아요. 3승까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F2'의 부호를 변화시키면서 0으로 만드는 저 지점을 우리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내가 한 가지 또 마지막 사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 변곡점에다가 x값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왜 이렇게 덥죠? 저기 항상 새 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하네. 이게 항상 새 근이 나오게 되거든. 세실근, 네, 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얘기까지 하고서 문제를 들어볼게. 4차 함수는 좀 끊어서 할게.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 3차 함수는 자, 직선을 그릴 건데 이렇게도 그리고요, 이렇게도 그리고요, 요렇게도 그리고요. 세 점에서 만나게 그렸을 때 그 세 점의 좌표의 합이 항상 이걸로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자,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까지 하고서 3차 함수를 일단 종료를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fx를 내가 체육장에 계시는 편의상 1이라고, 이거 그냥 a라고 해서 다 보여줄게요. 더 일반적인 증명을 위해서. cx 플러스 t, 어떤 3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그 f 프라임 x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2bx 플러스 c f2 프라임 x는 자 6ax 플러스 2b가 돼서 변곡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0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x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써줄게요. x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다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세실근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 이거 1번 이렇게 1번 2번에서는 내가 세실근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평범하게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게 이제 x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0일 때죠? 세실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어떻게 되지? 이거 이퀄 0 세실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변곡점의 좌표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세실근의 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보라색이나 노란색은 x축이 아니죠. mx 플러스 n 등의 1차식의 구색을 이루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봐보세요. 세실근의 합은 3차 항의 개수하고 2차 항의 개수로만 구성이 되죠. 근데 이 1차 이 녀석이랑 연립을 해서 뺄셈 함수를 구해주면 얘네만 영향을 받죠. 얘는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옵니다. x축과의 교점 세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세배를 하면 항상 x축과 만나는 세실근의 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지나는 다른 의미의 mx 플러스 n도 연립을 하게 되면 1차항과 상수항만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변곡점에다가 세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세실근의 합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떤 순간도 이런 순간도 이렇게 중근을 갖는 이 순간도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x-a의 제곱에다가 x-b이기 때문에 세실근이 a,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요. 이게 비율 관계와 변곡점이었고, 그리고 비율 관계에 대한 증명식은 그 내분점 공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내분점 공식으로. 이 뺄셈 함수가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저거를 가졌습니다. 자, 그거는 증명을 뭐 완료를 해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만 보고 넘어가죠.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은 이렇게 있는데 뺄셈 함수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어떤 y는 k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함수는 f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a고 이 지점이 b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조건을 가지고서 fx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서 뺄셈 함수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y는 k라는 즉 이 상황을 자 y는 k라는 그 직선과 y는 f라는 저기 3차 식을 연립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연립을 해서 요 식을 썼을 때 그 저기 인수하고 우리 그거 기억나? 수학상에서 근하고 인수하고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수정리라고 부르죠. 내가 어떤 f에다가 그 x에다가 그 1을 넣었더니 그 f가 0이 나왔대요. 그럼 나는 어떠한 인수를 갖고 있는 겁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얘는 근이라고 부르고요. x에 대입하니까 얘는 그 x식을 구성하는 인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a하고 b는 대입해서 얘네들이 같음을 만족하게 하는 근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얘네는 근이야.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f-k는 어떻게 되죠? x-a하고 x-b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건데 얘는 접하니까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건 되게 기본기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 만났을 때 이거 보고서 f-k가 이 식이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최고차 계수가 몇일 때. 이거 그냥 3차함수, 4차함수 문제 풀 때 되게 기본기 같은 거거든. 그 뺄셈 함수. 그래서 좀 빌드업을 많이 해봤고요. 지금 내가 말한 내용 모의고사 매 회차 반복될 때마다 그 공통범위 킬러 문제 풀 때마다 3차함수, 4차함수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정리하고 나야 킬러 문제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좀 건너뛸게요. 3점짜리는 못하면 좀 개별 질문을 받고요. 7번은 저런 거 얘기하려고 잠깐 붙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도형 문제 10번 봐볼게요. 도형 문제는 그 공통에서 삼각함수나 그런 이용한 거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적분에서 2개 나오죠. 무한 등비급수 문제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극한 문제로도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 극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걸로 삼두극 근사라고 쇼츠 본 사람 있나 혹시? 근데 그렇게 되게 또 많이 떠들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그냥 요 바닥이 좀 고일 대로 보여서. 자, 일단 이 도형을 봐보시죠. 이 도형을 보면 여러분들은 좀 참담한 기분이 드는 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좀 잊혀 먹었던 것 때문에 내가 못 풀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공통에서 하나씩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금방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들을 욕심 같아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도형이 나오죠. 그 개념들을 쫙 정리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좀 너무 이제 또 진행이 루즈해지니까 조건들을 다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 걸 나도 안 좋아하는데, 라지 R이 저기 루트 7이고 3분의 2고 2등분선이고. 자, 여기 있는 조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각 A가 3분의 2파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등분 된다는 조건 그림에다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각 B, D, E에 대한 사인 값이 7분의 BDA BDA 7분의 루트 21 반지름이 루트 7 요것만 있죠? 오케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7. 조건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일단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되겠네요. 일단 먼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잖아. 고등수학 범위 내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언급된 개념 소재가 한 개밖에 없거든.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과 이 문제의 풀이하고 좀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요. 사인 법칙에서 유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원이라는 도형이 꼭 나오게 되는데, 중앙 3, 2 때 배웠던 원주각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주각에 대한 그 개념의 확장으로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그 개념, 내접사각형에 대한 중3, 3학년 2학기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배우는 핵심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가 무슨 관계? 마주보는 대각이 180도, 즉 파이 관계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외곽으로 확장시키면 네대각이라고 하죠. 알파의 내각, 대각. 그래서 네대각의 크기가 같다. 자, 그렇다면 얘네 둘이 왜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냐? 원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보조선 넣어주시면 증명 끝나거든요. 그림 되게 못 그렸네. 자, 베타 입장에서 얘가 중심각입니다.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반땡 관계죠. 반땡 관계죠. 얘네들은 한 바퀴죠. 그래서 두 배가 360도니까 하나짜리는 180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60도, 60도로 갈라지죠? 여기가 60도가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정립을 안 하면 되게 돌아서 결국에 여기 60도다 이렇게 쓰니까 저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이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 다 정리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동그라미를 표시했는데, 자, 그 원주각은 뭡니까? 원주각은 원의 그 둘레에서 두 점을 잡고서 잡은 두 점이 아닌 이외의 점이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하고 D가 기준이 됐으면 나머지 점을 A로 찍든 C로 찍든 원주각의 크기는 같죠. 동그라미 3분의 파이. 자, 그럼 나머지 하나도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혹은 이 각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 정삼각형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삼각형 CBD가 정삼각형.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인인 거 이용해야 되고 반점장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우리 사인 법칙 정리해 볼게요. 사인 법칙 중요하니까. 수학 원에서 배웠던 거죠. 자, 수원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그 배경이 되는 기하학적인 사항이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외접원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은 다 외접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에 내가 세 꼭지각을 A, B, C라고 하고, 이 A가 마주보는 얘를 스몰 A라고 하고, B가 눈이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B 눈인데 B가 바라보는 걸 스몰 B라고 하고 얘를 스몰 C라고 하는데, 일단 그 교과서적인 텍스처는 이렇죠. 이거 역수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삼각형의 모양이 공식이야. 이거 스몰 a분의 사인 a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얼마다? 2r이다인데 얘를 이 모양이 디폴트긴 한데 이렇게도 조금 따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뭐다? 2r 사인 a다. b는 2r 사인 b다. c는 2r 사인 c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얘는 얘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쓰진 않을게요. sin a를 구하고 싶으면은 2r분의 a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은 반지름의 2배에다가 이거의 사인값 곱해서 얘를 바로 구하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2 루트 7에다가 BD의 길이가 2 루트 7이라는 그 2r에다가 사인 60도인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때는 정삼각형 쓱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식 탭에서 루트 10을 쓱 파악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되게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스르륵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 2등분인 조건을 안 썼죠? 그래서 저거 이제 이용해 주시면 엔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이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안 썼죠? 여기에 대한 사인 값,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알 수 있죠? 요거 여기가 루트 21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외곽도 같이 해보고,
개념도 우리 처음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것도 기억하기 좋게 알려줄게요. A, B, C가 있을 때 어떤 A라는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해볼게요. 자, 이등분선을 긋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그 도착점, 즉 종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얘네는 들러리 1, 들러리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들러리 1, 시작점 들러리 2의 관계가, 그러니까 시들 1, 시들 2의 관계가 종착점에서 종들 1, 종들 2 이 관계가 된다라는 게 이제 내각 이등분선입니다. 증명 과정은 뭐 지금 이렇게 얘하고 평행한 거 이렇게 그어서, 그러면은 얘가 억각이니까 얘가 동의각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얘가 얘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비례식 쓰면 증명이 되는데, 증명을 지금 생각할게요. 이게 외곽의 이등변선에서 똑같이 이용이 되는데, 자, 값을 크게 하든 작게 하냐, 도를 이렇게 올리면 되나? 이렇게 좀 올려야죠. 그래 좀 내려오죠. 자, 이번엔 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논리가 얘랑 똑같아요.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종점이죠. 이등분선의 종점. 얘 들러리 1, 들러리 2. 시들 1, 시들 2, 종들 1, 종들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와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예요. 여기가 전체가 루트 21이니까 내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비례식으로 저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남은 태스크가 1번하고 2번인데, 1번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이 사인 조건 안 쓴 거 그거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외접원이니까. 1번의 길이는 2R에다가 여기 사인값 얼마였죠? 7분의 루트 21. 이거 대입하시면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문제죠. 근데 그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게 많이 설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실 테니까.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12년도 그 범위 통합이니까 코사인 법칙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저 코사인 법칙 잘 아는데요. 잘 알아도 들을 게 있을 거예요. 2번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코사인 값을 구하는 E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 타입과, 그 다음에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이 타입이 있죠. 물론 얘를 적당히 이항시키면 얘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우리는 특징을 잡아보자고요. 이거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아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알면 나오는 거죠. 즉 소위 SAS 조건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SSS 조건을 알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이 나가는데,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알 수도 있지만, 자, 좀만 버티세요. 우리 얼마 안 남죠? 자세히 얘기해주고 싶다 보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좋지만 세 변의 길이의 비까지만 아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B만 알아도 가능. B만 알아도 가능. 왜냐하면 B면은 이제 비례상수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뭐 2대 3대 5라고 하면, 그건 삼각형이 안 나오죠. 2대 3대 4라고 하면 2K, 3K, 4K, 2K, 3K, 4K 넣으면 K가 다 약분되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모르고 B만 알아도 내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 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SAS 조건이라고 하는데, SSA 조건도 되고, 그러니까 끼인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ASSS. 왜일까요? 자, 여기 A, B, C가 있습니다. A가 바라보는 게 7이고요. A가 바라보는 게 3이고,
그다음에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5. 이런 상황을 들어봅시다.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잠깐만 이거 하나를 모르게 해야지. 코사인 b가 예를 들어서 내가 6분의 8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멀하게 SAS 조건을 쓸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 SS 조건이죠. 그러니까 SSA라고 봐도 되고 저 같은 말이거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거를 X라고 두고서 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그 B는 2분의 1인데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그 식을 여기를 X라고 두시면은 여기가 얼마였냐? 7이었죠? 2 곱하기 7 곱하기 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요렇게 X에 관한 2차식 나오겠죠? 그 중에서 양수인 것만 변의 길이니까 양수인 것만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로 두면은 SAS 조건은 X로 둘 필요도 없고 얘는 X조차 필요가 없고 얘는 X로 두시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정리를 하느냐, 내가 지금 딱 문제를 들여다 봤을 때 깔려있는 조건을 보고서 어라? SAS 조건이네? X 필요 없이 바로 코사인 구할 수 있구나. 어라? ASS 조건이네? 그러면 X로 설정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발동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 거야. 자, 1번은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R값도 여기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거 루트 7이니까 루트 7 나누면 루트 7이고 루트 3 그래서 2루트 3 나오거든요. 여기 2루트 3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삼각형만 좀 찢어서 여기다 그려볼게. 자, 찢어서 그려볼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2루트 3이고요. 여기가 3분의 2파이예요. 여기가 루트 21이에요. 그러면은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쵸? S 두 개 있고 각은 그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스몰 x 요거를 안 쓰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알려주면 더 좋은데 지금 뜬금없는 각을 알고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의 주제가. 왜? 얘를 x로 두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계산돼서 요거 나오겠죠. 그 나오면은 이거의 비례식에 맞게 요거 비례 배분해서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 되게 잘 먹네. 다 엄청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까지 보여줄까? 정말. 내가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저기 다 못 풀 것 같으니까 어차피 조금 심한 미적분 킬러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긴 했는데 내가 그 20번, 21번, 22번 그러니까 공통 그 주관식 킬러는 최우선적으로 보여줄게. 그거 보니까 좀 못 푼 게 있어서. 그래 이거 계산을 좀 넘길게요. 시간 계산. 다음 시간에 2부 찍으면서 다시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는 똑같은 얘기를 점점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줄어드니까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기 분석아. 이거 코사인 그래프 이것도 잘 모르죠? 이거하고 저거 두 문제 저거 먼저 볼까? 생각보다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네. 그 다음에 수학 원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 지가 좀 많이 된 과목이잖아. 그래서 저 그래프 보면은 약간 조금 막 한숨 나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수학은 선행하는 고1 친구들이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해. 이 문제를 그냥 풀면서 이렇게 흐리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그림만 따오면 되겠지? 잠깐만. 자, 이거를 자 여기서 fx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마이너스 a랑 만나는 점이 요거고 2분의 1랑 만나는 점이 저거일 때 자, ab하고 그 다음에 bc하고 같대.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거예요. 자, OA의 기울기가 OB의 기울기의 곱은 이게 구하는 겁니다.
OA의 기울기, OB의 기울기. 그러니까 그 A하고 B의 저거 알면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좌표 알면요. 자, 어디부터 풀어야 되냐? 자, 일단 BC에 대한 저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fx가 2분의 a일 때 저 BC의 x좌표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럼 a가 약분이 되니까 요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거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하나 좀 전달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자, 코사인 3분의 4파이 이거 몇 나와요? 얘가? 되죠? 이런 거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답이 일단 만에서 2분의 1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원을 나한테 안 배워갖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해드리면, 자,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와있고 유튜브에서 내가 유튜브 진짜 수학 강사들 한 400명 이상 구독하면서 그거 계속 보고 인강도 보고 그러거든? 근데 아직까지 나하고 똑같이 설명은 아직 못 찾았어. 근데 뭐 이렇게 많이 하겠죠? 작품명 세타 계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위아래, 세타만큼 위아래 이렇게 움직인 이 동경들은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다 같아요. 절대값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3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 녀석의 실제 동경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겠죠, 얘는 당연히. 얘는 잘 봐봐. 얘 동경은 어떻게 되죠? 파이만큼 전전을 한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바꿔친 거니까 3분의 2파이거든. 얘의 실제 동경은 파이만큼 전진한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전진한 거니까 3분의 4파이거든. 얘는 3분의 6파이만큼 간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바꿔친 거니까 3분의 5파이거든. 실제 동경은 노란색이에요. 얘네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절대값은 똑같아요. 그다음 부호는 얼사탄고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탄젠트 3분의 5파이 이런 값에 대한 물음을 받았다. 그래서 3분의 파이 계열인 거잖아. 얘는 3분의 파이 계열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사인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을 써주시고, 이게 얼사탄코 코사인의 영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부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기초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시거든.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러한 그었을 때 만난 얘네들은 다 같은 계열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호도 같죠? 그리고 이게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가 플러스잖아. 그리고 또 이제 주기 분석법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주기 갖고 장난을 쳤잖아. 그래서 얘를 아까 무슨 내가 2파이에서 뭐 세타만큼 바꾸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이 빨간색으로 주기 분석법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하면, 자, 세타 계열인 거는 똑같아 치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반주기예요. 파이였던 게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반주기예요. 얘는 한 바퀴 돌아서 뭐 한 주기까지 간 거예요. 혹은 한 주기도 안 간 0인 거예요. 주기 분석법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문제 중에 이렇게 주기를 장난 안 친 얌전하게 코사인 x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주기가 2파인가 3분의 4파인가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면역이에요. 타격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타 계열이면은 반주기에서 세타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이제 요 알파 계열인 애들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주기만큼 다 간 다음에 t-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 딱 그어놓고 얘네들의 저거의 합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주기 분석법을 알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 식 되게 더럽게 주고 나서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쫙 그어놓고 나서 여기 뭐 A, B, C, D, E, F인데, 아씨 이거 내가 모르는 값이야. 이 뭐 여기 하나의 뭐 이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래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3분의 1이 나오는 그 앵글을 모른다고 하잖아. 근데 앵글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심지어는 주기 갖고 장난쳐도 그게 타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래프 너무 대충 그렸구나. 자,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잠깐만. 이게 사인 그래프를 기준 둔다면은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얘는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얘가 이제 알파 계열이라고 했을 때 얘는 알파고 얘는 반주기 마이너스 알파라서 얘네 둘이 더한 게 반주기입니다. 얘는요 여기서 주기만큼 갖고 여기서 주기만큼 가서 그 각각 주기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2주기가 그 올라가서 2분의 5t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더하면. 얘는 또 얘도 주기만큼 바꾸가 돼서 그 여기서 2t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가 돼요. 싹 다 더하시면은 얘가 그 이게 또 등차 수열이죠. 그 이 녀석의 두 배인 t가 얘네 둘이 더한 그 t 나오니까 2분의 3t 나와서 그 t만 구해주신 다음에 대입하면 이거 대입하면 합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거든. 그 문제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잔바리 스킬들을 나한테 안 배우고 그걸로 나랑 같이 내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아쉬운데, 왜냐면 그러면 이런 게 되게 쉽게 풀고 넘어갈 문제거든. 근데 그렇다고 버리기에 얘가 쉬운 4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시험 강의사 일단 요거 답 내는 거랑 저거만 봐주고, 그러니까 1회차에서 좀 사고를 우려내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 강조하지만 이런 설명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점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만 좀 감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우린 좌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그러니까 b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 3분의 5파이가 되어야 됩니다. 코사인은 0에서 위아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x가 3분의 b가 나오고요. 예. bx가 얘가 이제 3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a. 이렇게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주기가 그래서 몇이냐? 일단 주기를 또 알아볼까요? 자,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곱한 거에 역수를 곱한 2b가 현재 주기입니다. 자, 여기가 반주기죠? 그러니까 b란 말이야. 자, 얘가 또 여기 이거의 대칭이기 때문에 b에서 3분의 2만큼 뒤로 간 거, b에서 3분의 2만큼 앞으로 간 거, 그래도 3분의 5 나오죠?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쨌든간 자 A. 그래서 A의 좌표는 여기가 반주기니까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그 기울기의 곱이 바로 나오려나? AB 값을 알아야 되죠. 일단 식을 표현해 보시면 그 OB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 OB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거분의 X좌표분의 Y좌표니까 3분의 B분의 2분의 A여서 위아래에다가 6을 곱해주시면 2B분의 3A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OA는 그 B분의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될 답을 미리 좀 정리를 해보시면 3A 제곱 2B 제곱 마이너스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죠. 그럼 조건을 하나 더 쓰면 이제 AB에 관련된 정보가 하나 더 나오겠죠. 내가 여기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A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만나는 두 점을 잠깐 적으라고 할 때. 이 조건을 안 썼죠. 이 조건 쓰면 이제 AB에 관련된 식이 나와서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방식. 자, AB의 길이랑 BC의 길이. 자, 니은 조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AB의 길이 식으로 세워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이제 반주기는 안 되고 여기서 3분의 2만큼 3분의 2만큼이니까 3분의 4 저거거든요. BC의 길이는 3분의 4b입니다. 뭐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요. AB의 길이는 저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자, 빼면은 3분의 2 B의 제곱 그냥 제곱이 같다 이렇게 할게요. 4분의 1의 A 제곱 자 그게 뭐랑 같다? 제곱이 9분의 16 B의 제곱과 같다. 그럼 AB의 그 저게 나오게 되죠? 이게 9분의 4니까 9분의 12가 되겠고 그러면은 내가 B제곱분의 A제곱 필요하니까 양변에 B제곱으로 나눠주시고 4를 곱해 주시면 이 녀석이 그 9분의 48 16 여기 3 그러니까 3분의 16 3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3 약분되고 잠깐만요. 9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에 그러니까 B제곱분의 A제곱이 8분의 저기 48 81분의 48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뭐 제곱을 안 했나 본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죄송해요. 계산을 좀 해보세요. 시간 계산. 그러면요 지금 딱 한 문제만 좀 얼른 볼 건데 이런 거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공포감을 별거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21번 20번 자 4차함수 단어 나왔죠? 그 단어 나온 것만으로 우리 4차함수 정리를 안 해봤는데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4차함수의 그래프는요 극값이 3개 3개 중에서 2개의 극값이 붙어먹은 케이스 하나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이 붙어먹은 케이스 둘 극값 3개가 다 묻혀버려서 4중근이 나와버리는 이렇게 4개의 그래프 말고는 없어요. 4차함수. 그러니까 4차함수는 단어 보고서 머릿속에서 이거 그림 저기 프로젝션 딱 띄워놓으세요. 이거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명탐정 코난 같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자 잘 봐. fx하고 ex가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y는 fx고 y는 이제 ex인데 서로 한 두 점이래. 그럼 이거 아까 어떻게 분석한다고? fx-es 이렇게 뺄셈 함수가 0일 때 요거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건데 여기 아래 이렇게 써놨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절대값을 해서 싸잡아 올렸는데 뺄셈 함수를 걔가 미분 가능하대.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애를 싸잡아 올리면 뾰족한 미분 불가능한 전형적인 상황이 됐었죠. 그러면은 싸잡아 올려도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건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중근 가지면 되거든요. 맞아요. 중근이나 이렇게 변곡점 가지게 되면 싸잡아 올려도 매끄러움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게 포인트예요. 자, 오케이. 이 두 가지 보시면 이 문제 50%가 풀립니다. 여기로 가볼게요. 내가 그 EX를 뭐 어떻게 그은 거를 뺄셈 함수를 통해서 Y는 0이랑 일반적인 그 4차 함수하고 이 분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죠. EX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는 4차 함수입니다. 이 뺄셈 함수는 4차 함수하고 X축과의 관계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절대값을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좀 생기죠? 안 된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게요. 요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 싸잡아 올리면 안 되죠. 너 나가리. 다 안 되잖아.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뾰족해지죠? 또 이렇게 되는 지점도 있죠. 얘는 됐는데 얘가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그럼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되겠죠? 이 싹 다 나가려. 여기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뾰족해져서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안 되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괜찮죠. 이 말이 얘네 중에서 다 거르는 그 필터 작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노란색 머리카락이 발견된 거야. 그러면 검은색 머리카락이 다 이제 아웃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다 이걸 펼쳐놓고 이게 안 되는 애들이 다 제껴져 갖고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인이 얘로 추려졌어. 이렇게 이 중에서도 얘는 아니고 요걸로 추려진 거야. 이렇게. 물론 4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 자체에 답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뺄셈 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까지도 요걸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도 나중에 다 얘기해 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극소값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이 fx 그 뺄셈 함수가 이렇게까지 추려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개수 1이죠. 이 EX 뺀다고 해도 1이죠. x-a의 제곱, x-b의 제곱 여기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 조건만으로. 네. 이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이거 되게 만연해 있는 문제거든. 막 되게 신유형도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면은 그냥 하여튼 이거 되게 막 거의 복붙한 문제라서 네. 위치는 킬러 문제 있지만 이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고요. 킬러 문제 치고서도요. 그러니까 EBS 뭐 수능 완성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다음 나조건에서 저 A, B 값이 이제 조금 더 결정이 되는 건데, 자, 분모가 0일 때 F0이 0이 되어야만 하죠. 만약에 얘가 0으로 안 가게 되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돼서 모순이 생기잖아. 기본이죠. 극한의 기본. F0이 얼마에다? 0이어야 돼요. F0이 0이면 여기다 0을 대입해 보시면 AB의 제곱이 0이 돼야 돼서 이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반영하는 극한값이 16이 나온다는 걸 계산해 보시면, 자, fs-ex가 만약에 a가 0이에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fx 이 뺄셈 함수가 이걸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x제곱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0 되면 b제곱이 16이니까 그러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4냐 마이너스 4냐 이게 아직도 범인이 조금 더 좁혀졌지만 단서가 남은 건데 여기서 그게 특정이 됩니다. x가 1일 때 f1-2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넘겨줄게. 그러면은 여기 a-1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0은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제곱되고 그 b가 결정이 안 난 거야, 그죠? 1을 대표 1-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넘어온 거예요. 걔가 15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는 13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4를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13보다 안 크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넣으면 5의 제곱이니까 이거보다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0,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 B가 0인 경우는요? 어차피 둘이 똑같잖아, 식이.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나다 조건을 다 통합하면은 이 뺄셈 함수가 추려지고 추려져서 이렇게 추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4점에서 만나야 된대. EX 플러스 4랑 이렇게 연립했을 때 이거에 근이 4개여야 된대. 자, 그럼 이것도 또 뺄셈 함수가 나오죠? 어떻게?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풀었었어? EX를 넘겨줘. 그러면 여기 뭘로 바뀌냐면은 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k 이런 식이 되죠? 이거 4차 함수니까 미분 여러분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죠? 상수함수죠? 그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 답을 좀 내볼게요. 답이 15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뺄셈 함수를 h라고 정의를 하고 이 hx의 극대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떤 상수함수하고 4점에서 만나는 그 상황의 k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거 좀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hx 여기 다시 써볼게. hx는 x제곱에 x4승
다음에 18x 제곱 8x에 8x 3승 그다음에 1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거든요. h 프라임 x는 자, 우리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항상 미분했었죠. 4x의 3승 그 다음에 24x의 제곱 32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걸 2로 묶어줘 볼게. 2로 묶으면은 2x의 3승 12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었나?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24 마이너스 32 안되네요. 마이너스 1 자 찬스를 써보죠. 아닌데? 그지? 내가 이렇게 했나?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봤죠? 지금 fx랑 요거니까 fx-2x하고 k하고의 교점인 거죠? 근데 fx-k에서 이거를 구해놓은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2x를 한 번 더 뺐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면 얘를 fx라고 두고서 2x를 한 번 더 뺐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뺄셈 함수가 0하고 마이너스 4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의 극수가 서로 같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선대칭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이 4차함수의 어떤 대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몇이죠? 요게 4에다가 요거 4니까 요거 16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0이죠. 이렇게. 그럼 4개를 가지려면 이렇게 4개를 가지려면요. 이게 K인데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16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 뺀 다음에 1 떼면 되죠? 그래서 15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봤을 때 다음번에 변형된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어떤 걸 공부를 하면 될까? 4차 함수를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그 문제마다 나오는 그리고 이제 뺄셈 함수 많이 사용된 또 그 기본적인 개념이 뺄셈 함수죠. 서로 다른 F하고 G의 그 교점을 F 빼기 G는 H라고 정의를 해서 그 H와 어떤 상수함수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금도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맞아.